쾅! 초음파의 폭발, 행성 간의 열, 먼지, 연기. 에베레스트만큼 큰 우주 바위가 지구의 대기를 침략했어요. 몇 초 전 수조 톤의 무게를 가진 이 바위가 지구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이 속도라면 여러분이 오믈렛을 만드는 것보다 뉴욕에서 앵커리지까지 더 빨리 날아갈 수 있어요. 이 괴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칙술루브 충돌이라고 해요. 특이한 이름이죠. 6,600만 년 전 지구와 충돌했죠. 그때는 공룡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가진 않았죠. 이 역대급 충돌은 지금의 멕시코인 유카탄 반도, 공룡들이 휴가를 보내고 있던 칸쿤 바로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공룡도 휴가를 가겠죠? 이 거대한 우주함석은 바다를 덮쳤는데 바다가 넘치면서도 필연적인 사건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이 충돌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었죠. 행성 규모의 공포가 시작된 거예요. 물의 충격 진원지에서 자유의 여신상만큼 높은 지진 해일이 터져나오는데 지구 표면에 작은 태양이 비추고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좋지 않아요. 지구 표면을 뚫고 날아갔어요. 마치 오븐처럼 뜨거웠고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렸어요. 이 충격은 거대한 지진과 심각한 화산 활동을 유발했어요. 많은 화산들이 선사시대의 하늘로 뜨거운 용암과 재를 동시에 분출했어요. 수백만 톤의 재와 그 흐름이 공기를 오염시켰어요. 그 결과 대기에는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생기면서 몇 년 동안 태양광선을 차단하게 되었죠. 긴 겨울이 시작되었어요. 다만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황산으로 만들어진 비가 내렸어요. 네, 칙술루브 충돌은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유튜브보다 더요. 그 당시에는 많은 화산 폭발, 대기에 수많은 인화성 산소, 지속적인 온도 변화 같은 게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에 완벽하면서도 최악인 시간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소행성은 행성 표면에 완전 거대한 분화구를 남겼어요. 오늘날 이 흉터는 멕시코만 아래에 숨겨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이리듐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곳을 발견했어요. 이 금속은 지구에선 매우 희귀하지만 과학자들이 조사한 다른 소행성들에는 많이 들어있죠. 과학자들은 약 6,600만 년 된 암석을 연구했어요. 그들은 바위층에서 소행성에 있는 것과 같은 먼지를 발견했어요. 즉,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어야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는 뜻이었죠. 이 재앙은 공룡뿐만 아니라 소행성의 멸종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충돌 당시 너무 뜨거워서 소행성의 일부가 그냥 사라졌어요. 많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분출되었죠.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유황이었어요. 유황은 소행성 충돌에 의해 생겨나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게 되었죠. 이 작은 유황 입자들은 태양광선을 차단했어요. 햇빛이 없어졌기 때문에 많은 식물들이 사라졌고 기후는 결국 더 추워졌죠. 이 거대한 열기가 돌을 유리로 변하게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텍타이트라고 부릅니다. 충돌 에너지가 텍타이트를 하늘로 솟구치게 했어요. 짧은 비행 후 텍타이트는 지구로 떨어졌어요. 별로 좋은 광경은 아니었어요. 비도 내렸거든요. 단 물방울이 아니라 뜨거운 유리 불덩어리들이 내렸을 거예요. 유리 불덩어리들은 행성 표면을 며칠 동안 폭격해댔죠. 텍타이트들이 모든 것에 불을 질렀어요. 과학자들은 충돌 지점 근처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많은 것들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칙술루브는 소행성이 아니라 해성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죠. 소행성의 대부분은 돌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 감자처럼 생겼죠. 해성은 암석, 금속, 그리고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해성은 암모니아, 메탄,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갖춰진 더러운 우주 눈송이 같죠. 해성은 가끔 오르트 성운에서 나와요. 이것은 태양계 주변에 있는 얼음과 파편의 거대한 성운이에요. 때때로 해성이 무리에서 벗어나 태양으로 향해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특별한 해성은 목성을 바로 지나갔다고 해요. 이 거대한 행성의 중력이 해성을 더욱 가속화시켰어요. 그리고 점점 속도를 얻으면서 태양을 향해 날았죠.
해성의 바깥 얼음판이 증발하기 시작했고 꼬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아마 많은 먼지와 가스를 방출했을 거예요. 태양의 중력 때문에 결국 해성은 산산조각 났어요. 그 조각 중 하나가 우주를 날아 6,600만 년 전 지구와 충돌하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소행성인가요? 해성인가요? 답은 우린 절대 모를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지구가 심하게 운이 없어서 그 길에 있었다는 것과 다신 예전과 같지 않을 거란 사실이에요. 이 재앙으로 지구상의 생명체 75%의 발전이 멈췄어요. 악어, 거북이, 그리고 물고기와 같은 몇몇 더 큰 해양 동물들은 그 충격에서 살아남았죠. 모든 육지 동물들 중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물들은 평균적으로 현대의 너구리보다 작은 종들이었어요. 여기엔 다양한 특별한 공룡종과 새들의 고대 조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연구원들은 두 가지 이유로 이 생물들이 남았다고 믿어요. 큰 충돌 후에 식물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동물들이 살아남지 못했죠. 대부분의 남은 동물들은 충분한 식량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공룡들은 부리를 갖고 있었어요. 부리 덕분에 벌어진 견과류를 쪼개고 흙에서 씨앗을 파낼 수 있었죠.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 행운아들이 더 큰 뇌를 갖고 있어서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생물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었고 새로운 조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생명체도 살아남았죠. 균류와 곰팡이는 지하와 수중에서 살아남았어요. 점차적으로 어둠이 걷히고 양치식물이 생명이 없는 풍경을 차지하기 시작했죠. 몇천 년 후 숲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살아남은 동물들은 거의 모두 눈에 띄지 않은 작은 생물들이었어요. 이들은 모든 뜨거운 재로부터 안전한 굴에 살았죠. 충돌 전에 포유류들은 공룡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공룡들이 사라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포유류가 그 자리를 꿰찬 거죠. 적어도 육지에서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바뀌었던 때로 돌아가 보니 알고 보니 이렇게 강력했던 게 소행성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지구와 충돌하던 각도 때문이었어요. 만약 충돌 각도가 달랐다면 공룡들은 재난에서 살아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주 오래전으로요. 안 돼.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로 향하고 있어요. 잠깐 신경 쓰지 마세요. 빗나갔어요. 매일 많은 지진, 해일, 화산 폭발이 있지만 공룡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몇백만 년 후로 빨리 감기 할게요. 이 고대 도마뱀들은 대부분이 바뀌어 이제는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몇 번의 빙하기 덕분에 많은 공룡들이 추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깃털로 완전 덮여 있어요. 포유류는 존재하지만 가뭄에 콩나듯 있어요. 동물에선 박쥐가 많이 보여요. 숲에는 쥐 크기만한 설치류들이 엄청 많아요. 낮 동안 그들은 덤불 속이나 굴 속에 숨어 있어요. 밤에 먹이를 찾으러 나오죠. 말, 코끼리, 다른 큰 포유류는 없어요. 주변에 큰 송곳니를 가진 위험한 파충류들이 많은데 괜히 커져서 잡아먹힐 일이 있나요? 바다에는 고래가 없어요. 앵무새, 매, 비둘기는 어디에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익룡 2.0은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네요. 어떤 것들은 헬리콥터만한 크기인 반면 다른 것들은 백조보다 크지 않아요. 영장류는 많지만 나무에 내려와 두 다리로 걷는 것을 서두르지 않네요. 사바나로 모험하는 것도 호모사피엔스의 진화도 없어요. 이 대체 현실에서 열린 공간은 매우 위험해요. 하긴 숲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한 곳은 없어요. 맛있는 영장류 먹이를 얻기 위해 많은 작은 공룡들은 나무 오르는 법을 배웠어요. 이건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를 빗나가기 바로 전인 이미 백악기 시대 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거 역대급 충돌이었을 텐데요. 죽을 뻔한 이후로 공룡은 더 똑똑해졌고 몇몇은 심지어 현대 닭만큼 똑똑해졌죠. 큰 뇌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항상 생존에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뇌를 작게 유지하고 저 이빨을 더 크고 뾰족하게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거든요.